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밤을 함께하는 글로벌 빅샷 박나윤입니다. 누구보다 넓은 시야와 날카로운 집중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책임질 글로벌 투자 전략가 손성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 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또 리포트에서는 겨울은 끝났다. AI가 모든 걸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침체를 우려를 했었는데 이렇게 좀 분위기가 달라진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은요, 약간 농담 비슷하게 얘기하면 네. 어떤 반도체 주식을 돌멩이를 던져서 사도 올라가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은 메모리 스폿 프라이스 트렌드, 소위 말해서 메모리 이 가격 트렌드를 한번 볼게요. 예, 한번 보여주시면. 네. 예,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굉장히 표가 복잡해요, 그렇죠? 예, 이거 뭐 잘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보지 마시고 오른쪽만 딱 보십시오. 맨 오른쪽만. 오른쪽 보면 이제 녹색 줄 보이죠? 그렇네요. 예, 저 줄이 각도가 어떻습니까? 90도로 그냥 확 서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음식료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주가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고등학교의 수학 실력 상승표를 만든다면 네. 열심히 공부하면 이게 45도로 이렇게 가지고 90도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기름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면 이렇게 45도로 서서히. 가지. 예. 서서히 올라가지. 근데 이제 90도란 말입니다. 저렇게 90도로 올라간 이유가 뭐냐? 그리고 과거 이제 나머지 여러 가지 색깔들의 줄은 과거에 이 스폿 프라이스가 반도체 스폿 프라이스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오른쪽에 이제 그 녹색 줄을 다시 한번 그것만 보십시오. 헛갈리니까 보면 거의 10불을 돌파하려고 하고 네.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왜 오느냐? 반도체가 모자르다라는 거죠. 예, 모자라는데 그러면 왜 쇼티지가 나느냐? 예, 쇼티지가 왜 나느냐? 이유는 뭐 약간 간단합니다. 첫 번째 그동안에 재고가 많이 쌓였던 것이 전부 다 소진이 되고 그다음에 캐파 증설을 많이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소위 말해서 전통적인 프로덕트, 그러니까 범용 제품에 대해서 가격이 별로 좋지 않았고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또 미국의 마이크론조차도 HBM에 온 전력을 다했기 때문에 범용 드램이나 낸드는 사실은 그냥 좀 내버려 둔 감이 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모자르면 쇼트지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전망 자체가 좀 달라진 만큼 투자 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게 이거 하나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의 범용 제품의 쇼트지가 나면 네. 이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아까 그래프 보시다시피 가격이 살짝 올라가고 말고 이러지 않아요. 한번 올라가면 쭉 90도로 올라가는 경향이 많은데 이건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좀 섞어서 좀 말씀드리면 차 있으세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있습니다. 네, 그럼 차가 있는데 차가 보통 요새 웬만한 건 5천만 원 정도 하잖아요. 뭐 싼 차도 있고 몇 억짜리 차도 있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대략적으로 그냥 대략만 계산해도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어치의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런가요? 네. 근데 차는 5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100만 원어치가 들어가요. 네. 근데 이 100만 원어치가 들어가는 반도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없으면 차를 못 만드나요? 차를 못 팔죠. 5천만 원짜리 1억짜리의 차를 못 팝니다.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PC도 마찬가지입니다. PC에 예를 들어서 한 2, 30만 원어치의 메모리가 들어간다면 얼마 전에 제가 노트북을 하나 샀는데 좀 비싼 걸 샀어요. 네. 그 330만 원이더라고요. 꽤 비싸죠. 그러면 이 330만 원짜리 노트북을 못 팔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메모리 가격은 이 센시티비티,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서 30만 원짜리 메모리를 안 사고 40만 원, 50만 원을 부담하더라도
수요자는 그걸 살 수뿐이 없어요. 자동차가 5천만 원짜리를 갖다가 그냥 공장에 내버려 두겠어요? 아니면 100만 원어치 반도체를 들어가는 걸 조금 더 비싸게 170만 원을 주고 사서 5천만 원짜리 빨리 팔겠어요? 조금 더 비싸게 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반도체는 단 하나의 쇼티지가 나더라도 네. 굉장히 민감도가 높다라는 건데 내년에 D램의 쇼티지는 여러 분석 기관의 리포트를 읽어본 결과 D램은 한 2%의 쇼티지가 나고 낸드는 오히려 한 8%까지도 쇼티지가 날 수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 모건 스탠인가요? 네. 그 뭐 겨울이 온다. 뭐, 맞아요. 예, 그 모건 스탠리조차도 사실은 반도체 업종에 대한 시각을 attractive,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의견을 바꿔버렸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먼저 결론부터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많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가 많이 올라왔나요? 유니 테스트인가요? 뭐 그것도 유진테크도 많이 올라왔고, PSK 홀딩스도 좀 꽤 올라왔고, 올라온 종목 테크윙도 좀 꽤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이런 소부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굉장히 많이가 아니라 꽤 올라온 것처럼 시각적으로 보이는데, 이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전부 다 좋은 것들이 반영이 됐느냐? 아니요. 앞으로 제 생각에는 적어도 6개월, 길게는 2년 동안 더 반영이 될 것 같고, 그래서 한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지금 주가를 보면 과거에 HD 엘렉트릭이나 파마 리서치나 LS 엘렉트릭이나 이렇게 보서 야 옛날엔 저 밑에여서 좀 올라가서 내가 무서워서 못 샀는데 네. 그거의 두세 배가 벌써 됐구나라는 느낌이 다시 들 정도로 반도체 업황은 아직 초입 단계다. 슈퍼사이클의 초입 단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반도체 업황은 슈퍼사이클 초입 단계에 와 있다. 결국 또 AI라는 이 거대한 흐름이 메모리 반도체 전체를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거죠. 그 정확합니다. 기존에 HBM만 경쟁을 했고 그다음에 당연히 HBM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그거를 뭐 우리가 부인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역시 메모리 반도체 아닙니까? 뭐 대만은 파운더리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는 AI 칩이고, 그렇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동안 투자가 부족했던 낸드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D램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는 뭐 겨울이 온다 해서 이제 겨울이 없다. 네. 뭐, 바꿨죠. 그래서 뭐 한 그래도 6, 7개월 됐나요? 뭐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또 의견을 바꿨습니다. 네. 또 블랙록이 우리 정부와 MOU를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자금이 이제 한국 AI에 투자된다는 의미인데 시장에선 좀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 블랙록과 MOU를 했는데 뭐 이거는 사실은 뭐 계약이 바인딩 되는 건 아니니까 의무적인 건 아니니까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실제 우리 인감 도장을 찍는 그런 계약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이게 1988년 레리 핑크 그러니까 레리 핑크죠. FINK니까 레리 핑크라는 사람이 이제 세웠는데 자산운용 규모가 1경 7천조. 1경이요? 1경 7천조. 인데인데요. 제가 어마어마하네요. 런던에서 2006년 7년에 근무할 때 네. 블랙록 사무실을 한 10번 정도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한국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고 그래서 블랙록에 대해서는 뭐 남들보다는 조금 더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 많이 방문했으니까 런던에서. 그런데 이 회사가 운영하는 것도 많아요. 우리 iShares Korea ETF 있죠? 네. 미국의 EWI. 그것도 이 회사에서 하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 회사의 포커스가 있어요, 사실은. 뭘까요? 이 회사의 포커스는 ESG예요. ESG요? 네, 환경, 사회, 지배구조. 재생에너지에 소위 그 신경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상법 뭐 등 여러 가지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기업 지배 구조가 변하는 거에 아주 관심이 많은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소위 블랙록의 관심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정부 정책과 같이 교집합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고르는 것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랙록이 뭐 굉장히 큰 회사이어서 네. 어쨌든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투자에도 조금 힘을 보태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쪽에도 힘을 보태줄 수 있다. 투자 얘기를 저희가 조금 더 확장을 해본다면 에너지 쪽에서도 이번에 또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샘 얼트먼이 투자한 오클로가 미국에서 첫 소형 원전 공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시장에서는 이거를 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얼마 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방송에서 네. 그 원전은 왜 클린 에너지, 소위 말해서 깨끗한 에너지 축에 든지 않고 왜 신경을 안 쓰느냐. 우리가 AI의 데이터 센터를 마이크로소프트도 울산에 지금 데이터 센터를 만들까? 어디가 좋을까? 지금 이래서 울산 시청이랑도 지금 얘기 중에 있다고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전은 15년 걸린다. 라는 얘기 때문에 너무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제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정책에, 많은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네, 많은데 또 아닌 건 또 아닌 거죠. 네. 근데 원전은 뭐냐면 15년이 걸린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인이니까 5년 하시고 이제 관두시겠지만 15년이 걸리든 1000년이 걸리든 할 건 해야죠. 예. 근데 이게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건 정책적인 문제인 거는 인정합니다. 네. 그거는 정책 기반자가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나 기간을 가지고 15년이 걸린다, 30년이 걸린다, 100년이 걸린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바이오 산업도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알츠하이머나 치매 관련된, 암에 관련된, 아니면 특수 희귀병에 관련된 연구가 일상, 이상, 삼상 하면은 뭐 10년, 15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하지 말죠. 어쨌든 해야 하는 과제이다. 그렇죠. 네. 그런데 소형 모듈 원전 SMR은 사실은 그보다 짧게 걸리거든요. 한 반 정도 걸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6, 7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하는 SMR은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뭐 저보다 다 똑똑하신 우리 정책 위원자들이 알아서 하실 건데 네. 어쨌든 우리나라가 기술력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이런 소형 원전 모듈에 대해서 너무 신경 안 쓰고 팽겨쳐 있으면 그게 다시 말씀드리면 네. 실용주의 정책이냐. 왜냐하면 실용주의 정책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되묻고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원전 얘기가 나온 김에 스웨덴도 차세대 원자로 건설을 위해 대규모 지원에 나섰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잖아요. 그렇다면 글로벌 원전 산업 좀 다시 주목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다시 주목받고 있죠. 스웨덴은 현재 6개 원자로가 전력의 30%를 담당하고 있고요.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북유럽 같은 데는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자동차가 10,000대가 팔리면 거의 10,000대가 전기차일 정도예요. 정말요? 왜냐하면 거기는 굉장히 이게 진보적입니다. 그 사람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또 그 국가 복지 정책도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표현 안 할게요. 이건 잘 돼 있긴 잘 돼 있지만 부담을 많이 하잖아요, 국민이. 그러니까 잘 돼 있을 수뿐이 없죠. 세금 60% 내고 싶으세요? 아니요. 거기 세금 60% 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복지가 잘 돼 있을 뿐이 없죠. 그러니까 그걸 잘 돼 있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들 방식대로 잘 하고 있다라고 표현할게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는 거고. 네. 갑자기 복지 얘기를 하네. 어쨌든 거기도 그렇게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최성민 대표님과 함께 주요 이슈 짚어봤고요.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시간이죠. 최성민 대표님이 직접 선정하신 유망주, 과연 이번 주는 어떤 유망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성민의 글로벌 빅샷 최성민입니다. 오늘 그 저번 주에 말씀드린 종목도 좀 리뷰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종목 좀 저희들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소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네 종목입니다. 그래서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 시간이 별로 없네요. 먼저 지난주 픽 케어젠 말씀드리면 케어젠 뭐 잘 가고 있었습니다. 워낙에 괜찮은 종목이고 실적도 좋고 앞으로의 모멘텀도 좋아서 잘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급락을 했습니다. 수요일 날인가요? 급락했는데 지난주 화요일인가? 예, 화요일 맞습니다. 요번 주 화요일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주주총회를 갑자기 하지라고 해서 언뜻 봤더니 이런 겁니다. 본사를 옮긴대요. 그래서 별거 아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 이제 주주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대표이사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진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해외는 코글루타이드 인도소 생산을 결정했다. 예. 그래서 인도의 7개 업체에서 관심을 보였는데 여기서 이제 그 중에서 또 닥터 레디라고 거기서 또 MOU도 맺었습니다. MOU를 맺었는데 닥터 레디가 글로벌 파마예요. 사실은 전 세계 47위권의 아주 큰 회사고 글로벌하게 그 프레젠스가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중국의 경우는 예상보다 높은 금액이라고 제가 썼지만 대표이사의 말에 의하면 좀 황당한 금액을 제안을 해서 이게 도대체 제대로 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우리한테 제안을 하는 건지 좀 황당해서 좀 신중하게 구체적인 제안을 요구 중이라고 합니다. 국내는 대형 제약사 3곳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글루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우리나라 식약처 통과를 안 했기 때문에 대형 제약사 3곳을 통해서 식약처에 이런 그 코글루타이드를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좀 받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글로벌과 국내에서 모든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지속적으로 사실은 계약, 그다음에 수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단 한 가지 문제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지금 D&D 파마텍이나 펩트론이나 이런 종목들도 사실 좀 주가가 좀 살짝 내려오고 있는데 글로벌 IB에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시장 규모를 살짝 줄여놓은 리포트가 발간이 됐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좋은 뷰를 갖고 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케어전은 인도 닥터 레디스와 기술 이전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이 회사는 글로벌 파마다. 와 비슷한 규모의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보티즈는 여전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액추에이터 수요가 너무 잘 아시겠지만 휴머노이드 한 대당 40개, 50개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뭐 이게 1000만 대를 만들면 4억 대, 5억 대가 필요한데 일본에 보면 액추에이터 잘 만드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1년에 만들 수 있는 수요가 300만 대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액추에이터 대란이 일어날 텐데, 그래서 지금 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몇 년이 지나면 테슬라 가치의 80%는 피지컬 AI, 휴머노이드가 담당을 할 것이다. 시총의 80%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가전과 스마트폰에 굉장히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단단하고 가볍고 정말로 훌륭한 그런 높은 품질의 상품을 만드는 회사지 않습니까? 제품을 만드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도 아마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재탄생되는 그런 일이 분명히 미래에 있을 것이다. 어쨌든 로보티즈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말씀드리고 싶은 회사는 금양 그린 파워입니다. 금양 그린 파워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에서 약간 탈출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실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는 상반기에 그 고체 연료 전지 플랜트라든지 그 다음에 해상 풍력이라든지
아니면 태양광에 투자를 많이 해서 직접 그것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1970년대에 들어서부터 전기공사, 전력공사를 중심으로 했고 울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울산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울산에 지금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그다음에 그 기사가 나오고 원자력 관련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자력 관련된 자회사를 흡수합병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부품과 소재, 그다음에 원자력 공장을 잘 짓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솔루션을 프로바이드하는 그런 회사인데 지금 PBR이 1.2배입니다. 하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상. 뭐 보시겠지만 연료 전지, 육해상 태양광, 해양 풍력 발전, 육상 풍력 발전을 하고 있는 재생 에너지 테마에 들어가 있는 섹터에 들어가 있는 아주 훌륭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사실은 공시가 나왔습니다. 또 자본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배당을 확대할 것이다 라고 임시주총 개최를 한다라는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기업 지배 구조 측면에서도 상당히 주주 친화 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아주 괜찮은 회사라서 금양 그린파워 지금 우리 정부 정책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고 하반기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거의 확실시되는 이런 종목 소개 말씀을 드립니다. ICK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요거는 이제 그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인데 2026년에 완전히 턴어라운드를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턴어라운드 회사인데 요거는 보안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양자 암호 기술을 거기다 추가를 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라서 실제적으로 실적은 낼 수 있고 KT, SK텔레콤의 해킹 사태에 따른 수혜를 많이 입을 수 있고 미래의 양자 암호 관련한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실제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양자 암호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 실제적으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회사는 몇 안 되는데 저는 ICTK 유심히 좀 보고 싶습니다. 2026년, 27년 크게 턴어라운드 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 보안 칩을 만드는 거의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ICTK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셨으면 하는 좋은 종목으로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최성민 대표님과 함께 시장의 흐름과 그 속에서 주목해봐야 할 관심과 업종주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참고하시고 현명한 투자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글로벌 빅샷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